무릎 꿇어 빨리.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뒷산에 울렸어요. 임신 8개월, 배가 터질 듯한 은영은 가파른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조상묘 앞이었죠. 어머님, 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임신해도 바칠했어. 말순은 은영을 재촉했습니다. 조상님께 절 안 하면 뱃속 애가 탈난다고. 어서 무릎 꿇으라니까.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배가 앞으로 쏠렸어요. 숨이 막혔죠. 제대로 해. 이마가 땅에 닿아야지. 아, 힘들어요. 힘들긴.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뱃속 아기가 불편한 듯 움직였어요. 일어나봐. 제대로 못 일어나면 또 시켜. 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내일부터 매일 새벽에 여기 와서 절해, 알았지? 매일이요. 당연하지. 조상님께 애 잘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대요. 의사가 뭘 알아? 내 말이 법이야.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산을 내려오며 은영은 2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말수는 앞만 보고 걸었죠. 이러다 아기가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은영의 가슴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이 지옥 같은 일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3개월 전 은영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됐어요. 임신 5개월 배를 안고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배가 점점 불러와서 허리가 아팠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 진호는 꿈쩍도 안 했어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은영은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죠.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말순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일어났어? 늦게 일어나네. 죄송해요, 어머님.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우리 시대엔 임신해도 다 이랬어. 말순은 식탁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배가 불러서 싱크대 앞에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자꾸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됐죠.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자. 아기 낳으면 나아질 거야. 은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침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밥, 국, 반찬 6가지.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차림이었죠. 진호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말순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잠시 후 진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밥 먹자, 진호야. 네, 엄마. 진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은영은 그 맞은편에 자리했죠. 은영아, 반찬 더 갖다 줘. 김치가 모자라잖아. 네, 어머님. 은영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배가 식탁에 걸렸어요. 조심해야지. 애 다치면 어떡해. 말순이 혀를 찼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진호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은영이 넥타이를 매주려 하자 진호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배 불러서 힘들잖아. 혼자 할 수 있어. 진호는 서둘러 현관으로 갔어요. 은영을 마주보지 않았죠. 잘 다녀와. 응. 대답은 짧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죠. 거실로 돌아오니 말순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였죠. 설거지하고 빨래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불도 널어. 네, 어머님.
은영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많았어요. 손이 거칠어져서 세제가 따가웠죠.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했어요. 빨래통이 무거웠어요. 배 때문에 허리를 숙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빨래를 널고 나니 오전 10시가 됐어요. 은영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아가야, 힘들지? 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임신하기 전 은영은 회사를 다녔어요. 마케팅팀에서 일했죠.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진호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라며 은영의 퇴사를 종용했죠. 결국 은영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은영에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청소, 빨래, 요리. 임신했다는 건 고려하지 않았죠. 우리 때는 임신해도 밭질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말순의 입버릇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죠. 은영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호야, 나 좀 힘들어. 엄마한테 말해봐. 나는 회사 일로 바빠. 진호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은영은 점점 고립됐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어요. 말수는 은영이 전화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임신한 여자가 밖에 정신 팔면 안 돼. 태교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며 은영의 전화를 가로막았어요. 은영의 유일한 위안은 뱃속 아기였어요. 아가야, 엄마랑 얘기하자. 은영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책 읽어줄게. 은영은 동화책을 꺼내 소리내어 읽었어요. 아기가 반응하는 것 같았죠. 그런 시간만이 은영을 버티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죠. 은영아. 말순이 방에서 나오며 불렀어요. 네, 어머님. 내일 뒷산 조상묘에 가자. 네. 조상묘요? 응.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조상님께 인사드려야지. 은영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임신 중이라. 임신했으면 더 가야지. 조상님께 아기 잘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하지만 산길이 험한데.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말순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은 뒷산으로 향했어요. 말순은 앞서 걸었고 은영은 뒤따랐어요. 산길은 가파랐어요.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죠. 어머님, 잠깐만요. 숨이 차서. 벌써? 이제 겨우 반도 안 왔는데. 말순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은영은 나무 기둥을 잡고 한숨을 돌렸어요. 배가 무거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조금만 더. 조금만. 은영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걸었어요. 30분쯤 올라가니 조상묘가 나왔어요. 작은 봉분 앞에 비석이 서 있었죠. 여기야. 우리 시할아버지 묘야. 말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영아, 너도 무릎 꿇고 절해. 은영은 주저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 꿇는 자세는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서서 인사드릴게요. 뭐? 조상님께 서서 인사해?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말이 돼? 무릎 꿇고 제대로 절해야지. 하지만 아기 때문에 더 조상님께 잘 빌어야지. 어서.
은영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배가 앞으로 쏠렸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땅에 짚었죠. 손으로 배 감싸고 절해. 은영은 조심스럽게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숨이 가빴죠. 일어나도 돼요, 어머님? 이제 일어나. 은영은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은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조상님께 잘 빌었으니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산을 내려오는 길, 은영은 계속 비틀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괜찮아, 은영아?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엄마가 어디 다녀오셨어? 조상묘에 다녀왔어. 진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상묘? 은영이 임신했는데? 엄마가 가자고 해서. 진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은영이 임신했는데 산에 왜 데려가세요?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산에 갔어. 은영이가 너무 약해서 그래.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역시 진호는 엄마 편이구나. 그날 밤 은영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죠.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상묘에 다녀온 후 은영의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배가 묵직하게 당겼죠. 허리 통증도 심해졌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배가 너무 무거웠어요. 진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은영아, 괜찮아? 응, 그냥 좀 힘들어. 쉬엄쉬엄 해. 나 출근할게. 진호는 서둘러 나갔어요. 은영은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자 말순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늦게 일어났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침 준비 빨리 해. 진호 출근했잖아. 네, 어머님. 은영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죠. 배가 싱크대에 자꾸 걸렸어요. 움직이기가 불편했죠. 아침을 차리고 나니 이미 9시가 넘었어요. 어머님 드세요. 혼자 먹으라고. 나는 이미 먹었어. 말수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억지로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 말순이 불렀어요. 은영아. 네, 어머님? 오늘 장 봐야 해. 같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은영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배가 불러서 신발 신기가 힘들었죠. 빨리 안 와? 지금 가요, 어머님. 둘은 마트로 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은영아, 저기 쌀 있네. 가져와. 네, 어머님. 10kg짜리 쌀을 들려고 하자 배가 당겼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뭐가 무거워? 나는 임신했을 때도 20kg 들었어. 하지만 빨리 가져와. 은영은 어쩔 수 없이 쌀을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배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영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은영아, 설거지 안 했잖아. 빨리 해. 네. 지금 할게요. 은영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밥 먹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내일 또 뒷산 가자. 은영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네, 또요?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조상님께 빌어야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은영은 진호를 봤어요. 진호야. 진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 말씀 들어.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안 되지. 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순이 은영을 깨웠어요. 일어나. 상 가야지. 어머님,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 은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산길을 오르는 게 지난번보다 더 힘들었어요. 배가 더 불러왔거든요. 어머님, 잠깐만요. 또, 벌써? 숨이 너무 차서. 약한 소리 하지 마. 빨리 올라와. 은영은 나무 기둥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조상묘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요. 무릎 꿇어. 어머님, 빨리. 은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배가 앞으로 쏠리며 숨이 막혔죠. 오늘은 10번 절해. 10번이요? 그래. 지난번에 정성이 부족했어. 은영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1번, 2번, 3번. 5번째 절을 할 때 은영은 어지러웠어요. 8번째 절을 할 때 배에서 통증이 왔어요. 아, 왜? 배가 아파요. 참아. 2번만 더 하면 돼. 은영은 이를 악물고 나머지 절을 했어요. 10번째 절을 마쳤을 때 은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일어나. 어머님, 다리에 힘이 없어요. 에휴, 정말. 말수는 은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은영은 계속 비틀거렸어요. 중간에 한번 넘어질 뻔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완전히 탈진했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배를 감쌌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날 오후 은영은 혼자 방에 있었어요.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에 분명 충전기에 꽂아뒀는데 거실로 나가니 말순이 은영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 휴대폰? 아, 이거 내가 좀 봤어. 왜요?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집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은영은 당황했어요. 그냥 힘들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야. 말수는 휴대폰을 은영에게 던졌어요. 앞으로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어머님, 태교에 안 좋아. 밖에 정신 팔면 안 돼. 은영은 휴대폰을 주워 들었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었어요. 그날 밤 은영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며칠 후 은영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말순도 함께 갔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은영 씨, 체중이 너무 안 늘었어요. 네. 그리고 혈압이 높아졌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저는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스트레스?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무슨 스트레스예요? 의사 선생님은 말순을 보고 은영을 봤어요. 은영 씨, 충분히 쉬고 계시죠? 네, 쉬고 있어요. 은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무거운 거 들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말순이 말했어요. 의사들은 맨날 과장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영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죠.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또 뒷산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죠. 매주 새벽마다 산을 올랐어요. 은영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어요. 배는 더 불러왔고, 다리는 더 붓고, 허리는 더 아팠어요. 어느 날 아침 은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영아,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 엄마, 은영이가 아프대요. 말순이 방에 들어왔어요. 뭐,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과장하지 마. 엄마, 그래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괜히 돈 쓰게. 좀 있으면 괜찮아져.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영은 침대에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널 지킬 수 있을까? 다행히 오후가 되자 통증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았죠. 이러다 정말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하지만 누구에게? 친구들? 전화할 수 없었어요. 친정 엄마, 시어머니가 알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은영은 혼자였어요. 완전히. 그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은영과 진호의 결혼은 2년 전이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죠. 진호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키가 크고 말투가 부드러웠거든요. 저는 IT 회사 다녀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저는 마케팅 일해요. 회사 생활 재미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진호가 말했어요. 은영 씨, 우리 어머니 한번 뵐래요? 벌써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꼭 만나보고 싶대요. 은영은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죠. 그 주말 은영은 진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 말순이 나왔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영을 훑었죠. 어서 와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순이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31살이에요. 31살이면 늦은 편이네. 왜 이제 결혼 생각해요? 회사 일에 집중하다 보니. 회사? 결혼하면 그만둘 거죠? 은영은 당황했어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해요. 밖에서 일하면 안 돼요. 어머님,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은영은 진호를 봤어요. 진호는 눈을 피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가 말했어요. 은영아, 미안해. 엄마가 좀 전통적이셔서. 진호 씨,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엄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진호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결혼 전까지 말수는 계속 압박했죠.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해요. 시어머니 모셔야죠. 그게 며느리 도리예요. 은영은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은영은 굴복했어요. 결혼하면 바뀔 거야. 가족이 되면 달라질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후 은영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집안일 배워야지. 말수는 은영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해. 말수는 은영이 한 일을 계속 뒤집었어요.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다시 끓여. 마룻바닥에 먼지 있잖아. 다시 닦아. 은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밤이 되면 녹초가 됐죠. 진호야, 나 너무 힘들어. 알아, 미안해. 그냥 조금만 더 참아줘. 진호는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진호야, 나 임신했어. 정말? 진짜?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은영아. 고마워.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들어왔죠. 뭐? 임신했다고? 네,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래. 잘 됐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기쁘긴 뭐가 기뻐. 이제 일이 더 많아지겠네. 말순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은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이 은영을 불렀어요. 은영아, 임신했으면 조상님께 고해야지. 네. 내일 아침 일찍 뒷산 가자. 조상묘에. 어머님,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조심하긴.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게 먼저야. 은영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둘은 뒷산으로 갔어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며 은영은 숨이 찼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벌써 지쳐? 이제 겨우 시작인데. 조상묘 앞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기진맥진했어요. 무릎 꿇고 절해. 은영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와서 절해야 해. 매달이요? 당연하지. 조상님이 지켜주셔야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은영은 절망했어요. 그 후로 말수는 더 가혹해졌어요.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해. 무거운 빨래통을 들고 바닥을 닦고 김장을 담그고.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요. 의사가 뭘 알아?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이랬어. 은영은 매일 배를 감싸며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의 친정 엄마가 찾아왔어요. 은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친정 엄마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사돈댁, 은영이가 임신했는데 좀 쉬게 해주세요. 임신했다고 놀리면 애가 약해져요. 그래도 이건 너무. 우리 집안 방식이 있어요. 사돈이 참견하지 마세요. 친정 엄마는 은영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은영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안 돼요, 엄마.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은영은 거절했어요. 아기만 낳으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말수는 은영을 뒷산에 또 데려갔어요. 산길을 올라가며 은영은 배가 당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 배가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약한 소리 하지 마.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은영은 어지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통증이 계속됐죠. 진호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엄마, 은영이가 배 아프대요. 병원? 괜히 돈 쓰지 마. 좀 쉬면 괜찮아져. 진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은영은 혼자 방에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다행히 다음날 통증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죠.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은영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은영 씨,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세요. 특히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집에 돌아와 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요. 의사들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해. 말수는 은영에게 또 빨래를 시켰어요. 은영은 울고 싶었어요. 그때 뱃속 아기가 발로 찼어요. 아가야, 엄마가 꼭 지킬게. 하지만 며칠 후 은영의 악몽은 시작됐어요. 제왕절개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아기가 골반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탯줄이 목에 감긴 게 보이시죠?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자연분만을 시도하면 아기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권장합니다. 은영은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왕절개로 하겠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네. 제왕절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예요. 우리 집안은 제왕절개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건 의학적 판단입니다. 생명이고 뭐고 우리 집안 법도가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연분만이에요. 칼로 배를 가르는 건 조상님께 불경이에요. 어르신, 하지만 탯줄이 목에 감겨 있으면 우리 때는 그런 거 몰라도 다 잘 나았어요.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자, 은영아. 어머님, 빨리. 은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며 의사 선생님이 은영을 불렀어요. 은영 씨, 잠깐만요. 은영이 돌아봤어요. 이건 은영 씨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선생님, 제 연락처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명함을 건넸어요. 은영은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은영아, 빨리 안 와?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은 서둘러 말순에게 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의사 말 듣지 마. 다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아기가 위험하다고. 위험하긴. 조상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뒷산 가자. 조상님께 제대로 빌어야 해.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왕절개를 못하게 하다니. 정말 아기가 위험할지도 몰라. 집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말순은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명함을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야 하는데. 하지만 말순의 눈치가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진호야. 밥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말순이 말했어요. 진호야,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병원이요? 은영이 괜찮아요? 괜찮긴. 의사가 제왕절개 하래. 진호가 은영을 봤어요. 제왕절개? 왜? 아기 위치가 안 좋고 탯줄이 목에 감겼대.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위험한 거잖아. 제왕절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호가 말했어요.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안 돼. 우리 집안은 자연분만만 해. 엄마, 하지만 아기는 괜찮아. 조상님이 지켜주실 거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도 전통은 지켜야지. 네가 며느리 편을 들 거야. 엄마 편을 들 거야? 진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진호는 엄마 편이구나. 알겠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진호가 말했어요.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봤어요. 진호야. 은영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밥맛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은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나중에 진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은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이 강해서. 진호야, 너는 내 편이야. 엄마 편이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둘 다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아내와 아기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은영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고민이 많아. 고민? 아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고민을 해?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영아, 진정해. 아기한테 안 좋아.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나는 네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 우리 아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 은영아, 이제 알았어. 너는 끝까지 엄마 편이구나. 은영은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진호는 뭐라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방은 침묵에 잠겼어요. 은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더 이상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순이 은영을 깨웠어요. 은영아, 일어나. 뒷산 가야지. 은영은 눈을 떴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머님, 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임신해도 밭질했어. 말수는 은영을 재촉했어요. 은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습했어요. 은영은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죠. 빨리 걸어. 산길을 오르는 게 지옥 같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 은영은 멈춰 섰어요. 배에서 또 통증이 왔거든요. 왜 멈춰? 어머님, 배가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빨리 올라와.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걸었어요. 조상묘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무릎 꿇어. 어머님, 제발 무릎 꿇으라고. 말순이 은영의 어깨를 눌렀어요. 은영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조상님께 사죄해. 제왕절개 같은 불경한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 이마가 땅에 닿게. 은영은 조심스럽게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절을 마쳤을 때 은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은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배가 계속 아팠어요. 이러다 정말 아기가 위험할지도 몰라. 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깨진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이 깨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전화는 걸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은영이에요. 은영 씨,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 제왕절개 예약하고 싶어요. 보호자 동의는 받으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서명하면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은영 씨, 법적으로는 산모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해요. 그럼 예약해 주세요. 알겠어요. 2주 후 화요일 오전 9시로 예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그 2주가 지옥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말수는 더욱 혹독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뒷산에 가서 조상묘에 절을 해야 했어요. 오늘은 20번 절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많긴. 내가 저지른 불경이 얼마나 큰데. 은영은 울면서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쯤 되니 팔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번째 절을 마쳤을 때 은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통증이 계속됐죠. 진호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엄마, 은영이가 배 아프대요. 병원? 괜히 돈 쓰지 마. 좀 쉬면 괜찮아져. 진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은영은 혼자 방에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다행히 다음날 통증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죠. 제왕절개 예정일 전날 밤이었어요.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아기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새벽 3시쯤 은영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가?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말순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어디 가냐고? 저는 말순은 은영의 가방을 봤어요. 가방은 왜 들고? 말순은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가방을 빼앗아 열어봤죠. 이게 뭐야? 옷이랑 아기 옷? 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병원 가려고? 어머님, 저는 제왕절개 하려고. 말순이 소리쳤어요. 진호야, 진호야. 진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내 마누라가 우리 몰래 병원 가려고 해. 뭐? 진호는 은영을 봤어요. 은영아, 진짜야? 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응. 은영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도 소용없잖아. 뭐? 진호야, 너는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네 아내야. 아기 엄마야. 그런데 왜 나를 안 지켜줘? 은영아, 너는 뭐? 엄마 눈치만 보고 나한테는 참으래? 은영아, 이제 안 참아. 나는 우리 아기 지킬 거야. 은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말순이 은영의 팔을 잡았어요. 어딜 가? 못 가. 놓아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면 너는 내 며느리 아니야. 상관없어요. 아기만 안전하면 돼요. 은영은 팔을 빼려 했지만 말순의 힘이 셌어요. 진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마누라 붙잡아. 진호는 망설였어요. 진호야. 진호는 은영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은영아, 진정해. 놓아줘. 진호야. 은영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얘기? 맨날 얘기만 하잖아. 은영은 울며 소리쳤어요. 나는 우리 아기 살리려는 거야. 왜 그것도 못하게 해? 그때 말순이 은영의 가방을 빼앗아 던졌어요.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넌 어디도 못 가. 이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나올 거야. 안 돼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긴 뭐가 죽어. 조상님이 지켜주실 거야. 조상님은 없어요. 은영이 소리쳤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조상님은 없다고요. 그냥 어머님 미신이에요. 이게 감히. 말순은 손을 들었지만 진호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은영은 그 순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죠. 아, 은영아. 진호가 은영을 부축했어요. 은영아, 괜찮아? 배가 아파.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호는 패닉에 빠졌어요. 엄마, 은영이 상태가 이상해요. 말순도 당황했어요. 뭐야? 119, 119. 진호는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은 배를 감싸며 울었어요. 아가야. 은영아, 버텨. 구급차 곧 와.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은영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모분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출혈이 있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차에 은영과 진호 그리고 말순이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새벽거리에 울렸죠. 은영은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아가야, 제발 살아있어.
서울새생명산부인과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급하게 은영을 검사했어요. 태반 조기박리예요.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김수진 원장이 말했어요. 보호자분,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진호가 서명하려는 순간 말순이 막았어요. 안 돼요. 제왕절개는 안 돼요. 어르신, 지금 산모와 아기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어머니, 진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진호야, 너. 엄마, 은영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기도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는 이제 내 가족을 지킬 거예요. 진호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의사들이 은영을 수술실로 옮겼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죠.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진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죠.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말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진호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3시간째 되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수진 원장이 나왔어요. 진호가 달려갔어요. 선생님, 은영이는요? 아기는요? 김 원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해서 수술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김 원장은 말을 멈췄어요. 산모부는 너무 무리하셨어요. 임신 중에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잘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돌봐드리세요. 회복실로 은영이 옮겨졌어요. 진호는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은 눈을 천천히 떴어요. 진호야, 응, 나야. 아기는 건강해. 딸이야. 정말 예쁜 딸. 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괜찮아. 그때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기 보여드릴게요. 작고 예쁜 아기가 은영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딸. 은영은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고생했어, 아가야. 엄마가 지켰어. 진호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복도에서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 말순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복도 끝에 서서 벽에 기댔죠. 내가 뭘 한 거지.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후 은영은 퇴원 준비를 했어요. 진호가 짐을 챙기고 있었죠. 은영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야? 엄마 말이야. 엄마가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진호야, 나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뭐? 나는 당분간 시댁에 갈 수 없어. 은영아, 미안해. 근데 나도 우리 아기도 안전해야 하잖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병원 밖에서 말순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은영과 눈이 마주쳤죠. 말순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은영은 말순을 지나쳐 택시에 탔어요. 택시가 출발하며 말순은 점점 작아졌어요.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은영을 안았어요. 은영아, 우리 딸. 엄마. 은영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고생했어. 이제 다 괜찮아.
여기서 푹 쉬어. 한편 진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진호야.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은영이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은영이한테 사과해야 해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과? 네. 엄마가 은영이한테 한 일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호야,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니에요, 엄마.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가 한 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고집 때문이었어요. 진호야. 엄마, 은영이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기도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은영이 안 돌아올 거예요.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말수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은영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며느리도 없고 손녀도 없고 아들은 매일 퇴근하면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말수는 외로웠어요.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어요. 은영이한테 사과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은영의 친정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죠.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정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 은영이 시어머니예요. 친정 엄마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영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친정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서 은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말순을 보자 은영의 몸이 굳었어요. 어머님, 은영아. 말순은 은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은영이 놀라 말했어요. 은영아, 미안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봤어.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어머님,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영아. 그때 은영이 안고 있던 아기가 눈을 떴어요. 어머님, 손녀 보실래요? 내가 봐도 돼? 당연하죠. 은영은 아기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기는 말순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말순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은영이도.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은 매일 은영의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은영아,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먹어봐. 고마워요, 어머님. 아기는 잘 자? 네, 잘 자요. 말순은 은영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감사해요, 어머님. 은영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변하신 것 같아. 며칠 후 은영은 진호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말순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은영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손녀 잘 컸네. 이리 와봐. 말순은 아기를 안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잘할게, 은영아. 고마워요, 어머님. 첫 며칠은 조용했어요. 말순은 정말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은영이 아기 목욕시킬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은영이 아기 밥 먹일 때도 말 안 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 너한테 간섭 안 하려고.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영아, 아기 우유병은 이렇게 소독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해줄게. 넌 제대로 못하잖아. 은영은 불편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나아. 말수는 우유병을 가져갔어요. 다음 날도 그랬어요. 은영아, 아기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어머님, 이게 맞는데요? 아니야. 내가 아들 셋 키워봤어. 내가 더 잘 알아. 말수는 기저귀를 다시 채웠어요. 은영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셔. 간섭? 도와주시는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다 뒤집으셔. 은영아,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진호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적응하시는 중이야. 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은영아, 아기 목욕은 너무 자주 시키면 안 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매일 시키래요. 의사가 뭘 알아? 우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시켰어. 어머님,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도 애 키우는 건 똑같아.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영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건 제 아기예요. 뭐? 제 아기니까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은영아, 네가 지금 나한테. 어머님은 자꾸 간섭만 하세요.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은영아, 어머님이 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은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말순도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 역할을 빼앗는 거예요. 은영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말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진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먼저 말했어요. 진호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엄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소리를 지르더라. 진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은영아, 무슨 일이야? 진호야,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셔. 은영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진호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은영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진호야, 제발, 이번엔 제대로 말해줘. 응, 알았어. 진호는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왜?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요. 뭐? 엄마가 너무 간섭하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호야, 너 맞아. 엄마, 은영이는 이제 엄마예요. 자기 아기는 자기가 키워야죠. 나는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엄마.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은영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호야, 엄마, 은영이한테 믿음을 주세요. 은영이도 아기 엄마예요.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또 잘못한 건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영도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말수는 대답만 하고 돌아섰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침 식사 시간 진호가 나왔어요. 잘 잤어? 응.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수는 먼저 일어났어요. 나 외출할게. 어디 가세요, 엄마? 친구 만나. 말수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은영은 안도했어요. 오늘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영이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은영 씨 댁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김말순 씨 친구의 친구예요. 같이 왔어요. 뒤에서 말순과 두 명의 여성이 더 나타났어요. 어머님? 은영아,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아, 네. 은영은 당황했지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며느리 예쁘네. 애기도 귀엽고.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았죠. 은영아, 차 좀 내와. 말순이 말했어요. 네, 어머님. 은영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아, 며느리가 순해 보이네. 순하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은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이 또 차를 들고 나가자 친구들이 은영을 봤어요. 은영 씨, 애기 키우기 힘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순이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은영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도와주긴. 내가 안 가르쳐 주면 제대로 하나도 못해. 친구들이 웃었어요. 역시 시어머니가 있어야지.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영 씨, 목욕은 제대로 시켜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네, 매일 시켜요. 매일? 그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시키라고 했어. 근데 안 들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래요. 의사 말만 믿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은 점점 화가 났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 말순이 말도 들어야지. 말순이가 아들 셋 키운 베테랑인데.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구들은 2시간이나 있다가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왜? 어머님, 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어머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사실이잖아. 은영은 실망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안 변하시는구나. 내가 뭘 어떻게 변해? 어제도 사과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저를 깎아내리신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말순도 화가 났어요. 그럼 넌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저는 제 아기 엄마예요. 제가 제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는 제가 결정해요.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어머님보다는 잘 키울 수 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가. 이 집에서. 좋아요. 나갈게요. 은영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말순은 거실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진호가 퇴근했을 때 은영은 이미 짐을 다 싼 상태였어요. 은영아, 뭐해? 진호야, 나 친정 갈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영아,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진호야, 어머님은 안 변해. 절대로. 은영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우리 아기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은영은 짐을 다 쌌어요.
진호야, 미안해. 은영아, 가지 마. 나는 가야 해. 이 집에 있으면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어. 은영은 아기를 안고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말순이 서 있었어요. 어디가? 친정 가요. 뭐? 어머님, 저는 이제 못 살겠어요. 은영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은영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은영아. 말순이 은영의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 놓아주세요. 은영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머님, 어제도 사과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은영은 팔을 빼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은영은 아기를 안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말순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진호야, 나는 정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엄마, 그게 문제예요. 뭐? 엄마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한 거예요.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은영이는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해요. 진호야, 엄마가 진짜 변하지 않으면 은영이는 안 돌아올 거예요. 영원히. 진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순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죠. 손녀 울음소리도 며느리 목소리도 없었어요. 말순은 소파에 앉았어요. 내가 또 잘못한 건가?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날 밤은 길고 고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말순은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진호도 매일 퇴근하면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은영이는 뭐 하고 있을까? 손녀는 잘 크고 있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말순의 친구 경숙이가 서 있었어요. 말순아, 안 그래도 걱정돼서 왔어. 들어와. 경숙이는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친정 갔어. 또? 말순아, 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경숙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말순아, 솔직히 말해도 돼? 그래, 말해봐. 너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한 거 아니야? 말순은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도와준 거야. 도와주는 거랑 간섭하는 건 달라. 뭐가 달라? 경숙이는 말순을 똑바로 봤어요. 말순아, 너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며느리 무시한 거 기억해? 무시? 나는 사실대로. 그게 무시야. 며느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말순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순아, 나도 며느리 있잖아. 처음엔 나도 너처럼 했어. 그래서 며느리가 집 나갔어. 1년 동안 손주 얼굴도 못 봤어.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너는 어떻게 했는데? 참았어. 입 다물고.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뒀고. 그게 쉬워? 안 쉽지. 근데 손주 보고 싶으면 참아야 해. 경숙이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이제 시대가 달라. 우리 때처럼 살면 안 돼. 말순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경숙이가 간 후 말순은 혼자 남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어요. 은영이한테 다시 사과해야겠어. 진심으로. 다음 날 오후 말순은 은영의 친정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정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또 오셨네요. 은영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친정 엄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5분만 주겠대요. 들어오세요. 말수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은영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은영아. 말수는 은영 앞에 앉았어요. 은영아, 미안해. 어머님, 지난번에도 사과하셨잖아요. 이번엔 달라. 말수는 은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은영아, 나는 진짜 몰랐어. 뭐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간섭이었구나. 어머님, 은영아, 너도 엄마야. 네가 네 아기 키우는 거 맞아. 말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간섭 안 할게. 은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말수는 일어섰어요. 은영아, 손녀 잘 키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수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은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이 진짜 변하셨을까? 그날 저녁 진호가 친정집에 왔어요. 은영아, 엄마가 다녀가셨어? 응. 뭐라고 하셨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 간섭 안 하시겠대. 진호는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은영아, 엄마 한 번만 더 믿어줄래? 진호야, 나도 제대로 할게. 엄마가 간섭하시면 내가 막을게. 은영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알았어. 한 번만 더. 며칠 후 은영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말순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은영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은영아,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간섭 안 할게. 고마워요, 어머님.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영이 아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말순이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은영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나도 같이 갈게. 네. 오랜만에 같이 장 보자. 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가요. 애기 데리고 나올게요. 둘은 마트로 갔어요. 장을 보는 동안 말수는 조용했어요. 은영이 고르는 물건에 아무 말도 안 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저기 카페 있네. 차 한잔 할까? 네, 좋아요. 둘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어머님, 나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어. 사람으로 안 봤어. 말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하지만 은영은 몰랐어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정말요? 말순은 전화를 끊고 은영을 봤어요. 은영아, 왜요, 어머님? 큰일 났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방송국이요?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영아, 내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그게 다 찍혔대.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가 찍혔다는 거예요? 병원 CCTV랑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말순은 휴대폰을 은영에게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어요. 임산부 학대 논란, 제왕절개 막은 시어머니. 은영은 기사를 읽었어요. 그날 새벽 구급차가 왔을 때의 일이 다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시어머니 미쳤네.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며느리 불쌍하다.
경찰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영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게, 은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영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말순 씨 댁 맞나요? 누구세요? 저는 K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희가 시어머니의 며느리 가혹한 대우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은영이 문을 닫으려 하자 PD가 말했어요. 이미 병원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왕절개를 막으시는 장면이요. 은영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뒷산에서 임산부를 데리고 다니셨다는. 끝이에요. 나가주세요. 은영은 문을 닫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말순이 TV를 켜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최근 한 시어머니가 임신 8개월 며느리에게 제왕절개를 막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화면에 병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말순이 제왕절개는 안 돼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 은영이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까지. 말순은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은영아, 나 때문에, 너까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말순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말순을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며느리 학대한 시어머니래. 무섭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말순은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말순 씨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로요? 며느리 억압적 대우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말순은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에서 경찰이 물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일 때 매일 산에 데려가신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조상님께 절하려고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원했는데 막으신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집안 전통이 며느리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적 있습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났거든요. 은영의 뺨을 때렸던 일. 저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대입니다. 박말순 씨. 경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말순 씨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입장이. 전화가 끊겼어요. 말순은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은영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은영아,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님, 제가 뭐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어요. 시어머니를 고발합니다. 은영이 쓴 글이었어요. 말순은 놀라 은영을 봤어요. 은영아, 이게. 어머님, 제가 올렸어요. 왜? 어머님, 혼자 욕먹게 할 수 없어서요. 글 내용에는 말순의 잘못뿐만 아니라 은영 자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진호도 방관했던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순은 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은영아, 고마워. 어머님,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은영은 말순을 안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진호가 물었어요. 일단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은영이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까지 내가 제대로 변하는 모습 보여줄게.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살지 못해요. 알아. 이제 진짜로 변할 거야.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긴 밤이었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말수는 조용히 살았어요. 외출도 거의 안 했고 사람들도 안 만났죠. 집에서 은영을 도왔어요. 진짜 도움만.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은영아, 설거지 내가 할게. 고마워요, 어머님. 아기 기저귀는 내가 갈고 나는 그릇만 씻을게. 네, 어머님. 은영도 말순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저기 카페 있네. 차 한잔 할까요? 나랑? 네, 오랜만에 같이요. 그래. 좋아. 둘은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말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님도 노력하시잖아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진짜 변하시는 걸 보니까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말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아줌마들을 마주쳤어요. 저 사람 아니야? TV에 나온. 맞아, 며느리 괴롭힌. 우리 동네 망신이야, 진짜.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날 밤 진호가 퇴근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회사에서도 다들 알더라고요. 제가 사과했어요. 진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미안해, 진호야, 너까지 힘들게 해서. 엄마, 이제 어떡하죠?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사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사, 가야 하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은영아, 진호야. 네, 어머님.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진호가 물었어요. 이사요? 응. 너희도 힘들잖아. 나 때문에. 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거야.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같이 새로 시작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새 아파트에서 세 사람은 새롭게 시작했어요. 말수는 달라졌어요. 은영아, 아기 이유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어머님. 나는 내 방 청소나 할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아기 돌봐. 내일은 내가 해. 은영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변하신 것 같아. 어느 주말, 세 사람은 공원에 나갔어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죠. 날씨 좋다. 말순이 말했어요. 네, 어머님. 은영도 미소 지었어요. 은영아.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말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아기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은영이 대답했어요. 며느리분이세요? 노인이 말순을 봤어요. 아, 네. 말순은 긴장했어요.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요즘 보기 드문 화목한 가족이네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어요.
말수는 안도했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기서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죠. 맛있다. 진호가 말했어요. 은영이가 만든 거야. 말순이 말했어요. 어머님도 도와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재료 손질만 했어. 너가 다 한 거야. 그래도 감사해요, 어머님.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아기는 돌이 됐어요. 은영아, 돌잔치 할까? 어머님, 작게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돌잔치 날 친정 부모님도 오셨어요.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하셨죠? 친정 엄마가 말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은영이 많이 힘들었어요. 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친정 엄마는 말순을 봤어요. 이제 우리 은영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돌잔치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아기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딸 가수 되려나? 진호가 웃었어요. 뭐가 됐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 은영이 말했어요. 그래, 건강이 제일이지.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말순은 혼자 베란다에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돌아가신 남편에게 손으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말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서 은영이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자장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영아, 좋은 엄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손주 돌잔치를 했다.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려 한다. 우리 며느리 은영이, 우리 아들 진호, 우리 손녀 모두 사랑한다. 말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억압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세상의 눈으로부터도 찾아오죠. 말수는 사회적 망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진짜로 변화시켰어요. 은영은 용기를 냈어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아기를 위해 싸웠죠. 진호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요. 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때로는 부딪히지만 대화로 풀어가며, 이것이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서로를 존중하고 있나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긴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